어제 영화를 이제 오랜만에 감상회 쿨타임이 됐다. 뭘 볼까 하다가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 오컬트도 좋아하니까 이제 검은 수녀들을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혼자 보면 무섭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앉았어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고 이제 봤는데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한마디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순수 노잼이에요. 순수 노잼. 죄송합니다. 좋은 점 많아요. 장점도 많은데요. 음악도 정말 좋고 화면 때깔도 좋아. 연기들도 좋아.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정말 순수하게 재미가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재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냥 비난이잖아요.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검은 수녀들이 이제 검은 사제들의 후속편으로 만들어졌고 전편의 인물들이 언급이 되고 전편의 사건들이 언급이 되는데 감독님이 다르고 극본도 이제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냥 이 세계관을 이어가서 그냥 만드는 거지. 근데 이거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화들도 실제로 많고 저를 봐도 심과 함께 3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4도 만들어지고 제가 거기에 뭐 극본에 관여를 한다거나 만화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이제는 모릅니다. 그런 프랜차이즈 무비가 이제 됐나 봐. 근데 이제 2에서는 성별이 바뀐 거지. 사제에서 수녀가 돼서 이제 엑소시즘을 행하는 내용인데 엑소시즘 자체도 아무 신부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심지어 이제 수녀는 사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제한적인 어떤 환경에서 이제 구마 의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좋아, 여기까지도. 설정 괜찮잖아요. 아니 수녀가 엑소시즘을 한다? 이거는 외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거잖아. 그치, 간호사들이 의료행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 빌드업 같은 게 없고 바로 그냥 구마 의식으로 시작이 돼. 이미 그 소년 부마자라고 하죠. 악령의 씨인 소년이 존재하고 그 송혜교님이 이제 등장을 해요. 주인공 수녀가. 어느 정도 이제 걸 크러쉬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은 이 수녀가 운전을 하고 딱 등장을 해. 그 구마 현장에. 그 현장에는 다른 남자 사제가 이미 하고 있었는데 쩔쩔매고 있어. 거기에 약간 구원투수 개념으로 등판을 하는 거야. 근데 모하비를 타고 와. 기아 모하비. 군대에서 행보관님들이 좋아하는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지고 담배를 아주 맛깔나게 빱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이 어떤 캐릭터성이 느껴지잖아요. 좀 강력한 수녀구나 라는 이제 느낌이 딱 온단 말이야.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이제 막 그 허준호님이 쩔쩔매고 있어. 막 구마 의식을 하다가 악마의 힘이 너무 강해서 막 쩔쩔매고 있는데 애는 이제 휠체어 같은 데 앉아 있어. 얘가 이제 또 빙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얼굴에 실핏줄 올라오고 되게 상태 안 좋아. 근데 그거 보더니 당황을 전혀 안 하고 쿨해. 엄청 쿨한 캐릭터야. 수녀님이 일단 좀 씻자 하면서 성수를 20리터짜리 말통에다가 받아왔어. 무슨 약수터에서 떠온 것처럼 그거를 콸콸콸 하고 그냥 부어버리는 거야. 엑소시즘 다른 영화 보면은 깔짝깔짝 뿌린단 말이야. 이렇게 주님의 힘이 널 쫓아낼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찔끔찔끔 뿌려요. 근데 여기서는 콸콸콸콸 그러니까 엄청 괴로워해. 성수가 아니어도 괴로워할 거야. 그 정도로 물을 부으면은. 굉장히 쿨한 수녀가 모하비를 타고 와서 담배 한 대 빨아 제낀 다음에 들어와서 성수를 말통으로 붓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구마는 실패하고 결국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하는데 그 병원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인가 봐. 그러니까 의사도 사제들이고 간호원도 이제 수녀들이야. 가톨릭 병원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갈등이 생겨. 거기에 이제 마오로라는 신부님이 정신과 의사예요. 이진욱 님이 연기를 해요. 이 마오로는 이거는 정신질환이고 약물과 꾸준한 상담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이런 허가되지 않은 구마의식 멈춰달라. 이제 송혜교 씨가 연기한 수녀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부마자가 된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의식을 통해서 악마를 쫓아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갈등은 이제 엑소시즘 영화에서 항상 나오는 갈등이에요. 이게 한 초반 30분인데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얘 엄마가 이제 어쨌든 입원을 해 있고 이 아이가 소년이에요. 소년 한 15살 정도 된 소년인데 이
아이의 엄마가 있고 엄마는 이제 항상 걱정하고 있고 호러머니야 호러머니. 이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빗독촉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죽어. 병원에서 옥상에서.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게 좀 급작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누군가가 이제 투신을 해서 죽는 거는 이제 엑소시즘 영화에 되게 자주 나와. 초반에 누군가 투신을 해. 그 오맨도 그렇고. 근데 보통 이제 악령에 씌인다거나 아니면은 이 악령에 씌인 부마자의 술수로 인해서 그렇게 뛰어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빗독촉 전화를 받는데요. 뭐 이번 달까지 해준다더니 언제 해줄 거야? 그러니까 뭐 이번 달 말까지 꼭 융통해 볼게요. 큰놈의 융통은 아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럼 이번 달까지 꼭 되는 거지? 뭐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달까지는 넘어가나 보다라고 이제 통화가 이어지나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패드립을 하는 거야. 아, 뭐 남편도 잡아먹더니 아들까지 잡아먹고 뭐 막 이러면서 막 그 감정선이 그러니까 돈 갚으세요에서 갑자기 패드립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몇 단계를 점프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느낌으로 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가 그 말에 충격을 받더니 이제 자살을 하는데 그 흐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전화를 받고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어떤 타당하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어떤 악마의 계략이었다. 악마의 술수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그런 연출이 나타났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 통화도 사실 뭐 악마가 음성을 조작했다거나 사실 그게 악마가 전화를 건 거였다거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뭔가가 있었다면은 저 악마 저 왜 저래 그런 느낌이 더 강했더라면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마를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검은 사제들처럼 막 한국 토속 신앙 같은 것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민속적인 어떤 무당의 어떤 주술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해결을 해보려는 게 나와. 주인공 수녀가 해방 수녀의 출신인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쓰는 거예요. 그게 무속의 힘이든 무엇이든 간에. 근데 이제 해방 수녀의 출신에 무속인이 있어요. 수녀였는데 무녀가 된 이제 동료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구슬해가지고 또 이 악마를 쫓아보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미카엘라라는 어떤 이제 수녀가 함께하게 되는데 이 수녀는 이제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막 사파적인 방법을 동원하니까 이단적인 거기 이제 학을 떼면서 아우 뭐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굉장히 또 갈등하는 그런 캐릭터고 또 이 캐릭터 자체도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어. 귀태라고 해서 여기서 엄마가 이게 귀신에 씌인 채로 아이를 낳은 걸 귀태라고 하는데 이 부마자로 등장하는 그 소년도 귀태고 미카엘라 수녀도 이제 귀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도 영적인 어떤 감수성이 좀 높아. 그래서 아무튼 얘를 이제 부사수로 달고 다니면서 송혜교 수녀와 이 미카엘라 수녀의 어떤 버디 무비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빙의가 이미 되어 있고 구마 의식을 하는 거죠. 근데 실패해. 그러면은 다시 병원에 이렇게 묶여 있어. 그리고 또 이제 방법을 고민해.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또 데려가. 뭘 해. 실패해. 다시 데려와. 또 묶여 있어.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뭘 또 해. 실패해. 자 이번엔 최후의 수단이다. 아이템이 필요해. 이 아이템 갖고 와. 해가지고 또 해.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거의 반복인데 이게 굉장히 맥이 빠져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할 때마다 실패를 하면 할수록 와 이게 안 된다고 X됐다. 그 다음은 와 이것도 안 돼 됐다. 그럼 이 다음은 야 이래도 안 돼. 야 이거 조졌네 이거. 이렇게 뭔가 엘리베이터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게 없어. 그게 되려면은 이제 어떤 악마의 강함이 이제 표현이 돼야 되거든. 이 악마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안 돼요. 굿도 해. 막 애를 그냥 이렇게 물 같은 데 넣어놓고 얘가 뭐 물에서 온 물뱀이래. 물에서 온 뱀 귀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슬할 때도 얘를 막 바닷가에 넣어놓고 막 무당은 그 장독대 위에서 막 춤을 춰. 악마가 이제 확 하니까 장독대가 땅 깨져. 그리고 이제 무당이 쓰러지면서 이제 장독대에 발을 베어가지고 피가 나. 끝이야 그게 그냥. 그리고 뭐 또 해. 뭐 안 돼. 해. 안 돼. 근데 이제 할 때도 이제 악마가 어떤 권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패드립만 해요. 근데 패드립 수준이 진짜 최악이야. 되게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하긴 악마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족한 거를 되게 많이 해.
이 말통으로 성수를 붓는 게 되게 인상적인 등장이었잖아요. 말통으로 성수 붓는 게 3번 더 나와. 나는 처음에 쓰면 그 다음에는 안 써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수를 부을 때마다 말통으로 부어요. 담배 피는 장면도 되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멋있었는데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일단 담배를 펴요. 그것도 되게 반복적이야 그것도. 그리고 구마 의식을 할 때도 얘가 이제 패드립을 하는데 이 패드립도 너무 반복적인 거야. 구마를 할 때도 좀 지지부진해. 말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이 말싸움이라는 게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이런 논리를 제시했어. 그럼 걔는 그 논리를 받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해. 이 여기에서는 거기에 꽂혔던 것 같아.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 그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하게 표현이 되고 그 수녀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면 끝이다. 거기서 끝이다. 그게 마치 어떤 필살기처럼 묘사가 돼. 그래서 이름을 알아내면은 그 이름 부르고 너 꺼져! 이러면은 끝이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엑소시즘 장면에서는 계속 이제 이름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티키타카가 안 되고 얘는 이제 패드립. 악마는 계속 패드립하고 이 수녀는 너 이름이 뭐야? 야이 미친년아! 너 이름이 뭐냐고? 야이 걸레야! 야, 너 이름이 뭐냐고? 야이! 이걸 한 20분 동안 이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름을 알아낸다는 거는 이게 원래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행적 중에 가장 많이 묘사가 되는 게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한다는 묘사가 굉장히 많아. 거기서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쫓아내는데 이름을 물어봐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거기서 정말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왔던 나는 군단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악마가 나는 군단이며 나는 여럿이다. 그 성경에서 차용된 단어야. 쫓아내는데 그럼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몸을 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이제 악마가 물어봤을 때 저 돼지로 들어가라. 해서 이제 돼지에 들어가.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 검은 사제들도 그렇고 이 검은 수녀들에도 이제 그 돼지를 항상 구마 의식 장소에 데려오는 게 묘사가 돼. 왜냐면 악마가 나가면은 그 돼지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를 이제 돼지는 이제 성경에서는 물에 빠져서 죽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식이야.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 악마의 이름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악마의 이름을 묻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전에 어떤 엑소시즘으로 저명한 신부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악마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게 약간 그런 거죠. 누가 막 패드립을 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신상을 알아내가지고 저기 수원시 팔달구 뭐 권성동에 사는 김아무개 씨 패드립 잘하시네. 이러면은 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익명성으로 지금까지 계속 패드립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가 봐. 그런 식으로 이제 신상 털어가지고 꼽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약화시킬 뿐 이게 어떤 결정적인 그거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데 왜냐면은 이제 고위 악마로 갈수록 거짓말에 너무 능숙하고 막 가짜 이름을 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강한 악마로 묘사가 되거든요. 뭐 12형상 중에 하나라고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름을 알아내는 게 마치 알파와 오메가처럼 이제 묘사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계속 그걸로 이제 뇌절을 하는데 그게 그래서 좀 지겨워. 지겹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가 좀 순수 노잼이었던 이유는 갈등이 너무 쉽게 해소가 된다고나 해야 할까요? 아까 전에 그 바오로라고 의학을 신봉하는 신부님이 있고 이 수녀와의 어떤 대척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부님이 본인의 이제 루틴에 따라서 치료를 해. 약도 먹이고 안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장면이에요. 뭐 약도 먹이고 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 좌절을 하고 악마를 인정하게 된다는 그런 걸로 가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아이는 뭐 약물과 뭐 의학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를 않아요. 수도원 같은 데로 얘를 데려가가지고 혼자 당해버림. 그리고 나서
존재감이 완전 없어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의학으로 뭐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고 까마귀 되게 많은 데로 데려가서 혼자 뭘 하셨던 건지 모르겠어. 그러고 나서 그 송혜교 수녀님이 그 얘를 이제 구마를 하려면은 아티팩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티칸에서 무슨 옛날 성경이랑 뭐가 있어야 된대. 뭘 가져와야 된대. 성유물 같은 걸. 근데 그거 내주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구의 사제들이 그 구마하는 것보다 그거 빌려오는 게 더 힘들 거라고. 근데 바로 빌려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쉽게 해결이, 그러면은 저 유물은 포기해야겠구나라는 당연히 생각이 들잖아. 근데 바로 그 바오로 신부님이 빌려와가지고 바로 써먹어. 아니, 이게 너무 갈등이 이제 쉽게 해결이 돼요. 수녀는 못해라고 했지만은 결국 해낸 거를 보여주려고. 근데 그 남자 신부님이 결국 받아온 거거든요. 그 바오로 신부님 제일 이상합니다. 그 캐릭터가. 이 캐릭터는 주인공 수녀를 돋보이기 위해 만든 정말 허수아비 같은 캐릭터인 거야. 그러니까 뭐 구마이식? 난 의학임! 하다가 바로 퇴장. 그리고 아이템? 구해다 줬어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신부예요. 사제야. 그러면은 이거는 악마구나 라고 하고, 내가 아이템까지 받아왔어 바티칸에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제로서. 근데 아이템 구해왔어. 자! 딱 주고 되게 믿는다라는 표정으로 약간 이제 잘해봐 이런 느낌으로 수녀한테 맡겨요. 어린 그 수녀 둘한테. 그리고 자기는 퇴장해. 너무 바쁜가? 오징어 게임 하러 갔다고요? 저는 이진욱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향 피워가지고 막 과거를 여행하는 드라마 있었어.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 있었거든.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유독 연기가 어색해. 그게 이분의 연기력 문제가 아니고 본인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닐까, 이 신부의 행동이. 극본이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연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게 저의 추측이에요. 저는 이 엑소시즘 영화를 보면은 여자아이한테 많이 들어와. 왜냐면은 순수하잖아. 뭔가 이미지가 순수하기 때문에 더 악마가 이제 들어오기가 쉽고, 여자아이한테 뭔가가 들어왔을 때 비주얼적으로 그 갭이 크잖아요. 어떤 아주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할 때의 그 어떤 비주얼적인 충격이나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를 많이 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남자아이로 바뀌었죠. 성별이 역전이 돼서. 어쨌든 그런 엑소시즘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클리셰들이 있어. 이제 그런 거 이제 여자아이한테 빙의가 된 다음에 일어나 일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요, 이 엑소시즘을 악마가 들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이거는 엑소시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해볼 걸 다 했어. 근데 차도가 없어. 이런 경우 되게 까다로워. 두 번째 조건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구사해야 돼. 이 부마자가. 보통 영화에서는 라틴어가 많이 나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이제 라틴어가 사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데 라틴어는 변화를 하지 않잖아. 이제 사어니까. 그래서 학명으로도 라틴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고대어의 느낌이 있어서 막 라틴어를 쓰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영적인 이상 현상을 보여야 돼.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 비주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겠죠. 굉장히 이상한 짓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면 그 여자애가 목이 360도 막 돌아간다거나, 막 스파이더 워킹을 한다거나, 입에서 막 엑토플라즘을 막 몇 리터씩 뿜는다거나, 막 그런 괴상한 일들 있잖아요. 진짜 토할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보여줘야 돼. 그것도 조건이야. 그거 굉장히 까다롭죠, 조건이. 그리고 또 하나가 성스러운 물건들, 성물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해야 돼. 막 십자가를 보면 기겁을 한다든지, 치워! 막 이런다든지.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제 엑소시즘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보통 영화는 이제 이런 네 가지의 조건들이 부합하는지를 단계별로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막 이상하지 않아. 처음에는 막 일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애가 조금씩 이상해.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하다가 이제 점점 나빠지는 게 이제 보통의 경우인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나빠. 그 나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 그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떤 괴 현상들인데,
이 괴 현상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냥 얘 패드립하고 패드립할 때 약간 이제 주변에 약간 뭐 전기가 깜빡깜빡 한다거나 뭐 약간 이렇게 우르릉 하면서 책이 뭐 이렇게 쏟아져. 근데 이거는 이제 난 좀 약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상태인데 얘를 이제 구마 의식에 데려갈 때마다 그냥 자차로 가거든요. 모하비 태워서. 아무 일도 없어요. 정말 얌전한 탑승객이야. 난 이 차가 한번 뒤집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갈 때마다 얌전히 가서 얌전히 묶여요. 그래가지고 뭐 해. 그리고 또 얌전히 돌아와. 정말 이렇게 착한 악마가 없어. 가만히 뭐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얌전히 있다가 다 묶고 나서 자 이제 시작해 볼까? 이러면 얘도 나와. 정말 매너 있어요. 아무 때나 튀어나와야지 좀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영화가 재밌어. 그럼 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랬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든 게, 일단 이 수녀님이 영능력이 하나 있는데 한쪽 귀가 안 들려. 청력이 되게 약한데 악마의 소리는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본인이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냥 얘기하거든요. 다른 수녀님한테. 나는 한쪽 귀가 안 들려. 근데 악마의 소리는 잘 들려. 제일 재미없는 게 설정을 입으로 푸는 거거든? 이거를 이제 사건으로 이제 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게 정말 일단 아쉬웠고요. 얘가 병원에 입원을 해. 그 가톨릭 병원에. 근데 1인실이 없어가지고 2인실에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 2인실 쓰고 계신 어떤 할머니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 병원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 대사가 너무 좋았어. 그럼 이 병원이 어땠어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병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얘가 입원한 후로 이 병원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야 돼. 그 대사가 나왔다면은 이 병원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그때 이제 느꼈어요. 사실 그냥 이거는 너무 정석적인, 이 병원 이제 바로 이제 악함 되는 거구나. 이제 또 악마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벌일까? 조졌다 라고 했는데 바로 모하비 태워서 밖으로 끌고 나감. 그래서 밖에서 뭐 다 해. 바로 그냥 모하비 행위야 무조건. 여기서 뭐 할 수가 없어 악마가. 왜냐면은 그 수녀님이 계속 데리고 다니니까. 진짜 보호받고 있었던 거임. 이중반전이야. 이 병원은 진짜로 보호받고 있었던 거야. 좀 더 이 병원에서의 어떤 주변의 환자들이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악마가 장난을 치기 좋은 환경이잖아. 몸이 아픈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병원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계속 악마가 이 병원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마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더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이 악마의 강대함을 보여줬을 텐데, 병원에서 별일이 없고 모하비 얌전히 타고 가서 악마가 뭘 안 해! 그 악마의 어떤 그 사악한 권능이 묘사가 너무 없었다. 이게 참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되게 지루했어요. 뭐 사건이 없으니까 별로. 그냥 또 모하비 타고 어디 가네? 실패했네? 또 모하비 타고 어디 가네? 아이고 또 실패했네? 또 모하비 타고 어디 가네? 아이고 실패했네? 성공했네? 끝났네? 이런 영화예요. 병원을 조졌어야 돼. 병원이 아주 그냥 사일런트 힐 그 병원이 됐어야 돼. 거기서 많이 죽었어야 돼. 많이. 사람을 너무 안 죽였어. 악마가 너무 많이 안 죽였어요. 악마 편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이 수녀의 처절한 사투가 부각이 되지. 검은 사제들과의 차이점은 뭐냐고요? 검은 사제는 성수를 너무 아낀다고요? 검은 수녀들 성수가 너무 묽어. 연기가 안 나. 너무 묽어가지고. 검은 수녀들이 더 용도에 맞게 쓴 걸 수도 있어. 락스도 원래 희석해서 써야 되거든? 근데 이제 보통 엑소시즘 할 때 사제들은 성수 원액을 뿌리고, 여기서는 이제 희석액, 말통에 희석한 걸 뿌리는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한 3번 뿌리니까 한 60리터 뿌린 것 같은데. 말씀하신 김에 지금까지 본 오컬트 영화들 튀어나 매겨보죠. 원조 따라갈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엑소시스트 재밌고요.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라는 영화가 있어. 요거는 이제 실화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1976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야. 어떤 소녀가 이제 악마한테 빙의돼가지고 엑소시즘을 하게 돼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내용인데, 요 배우가 덱스터라는 미드에서 덱스터 여동생으로 나왔던 분인데 연기가 참 좋고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요거 2개 추천드리고, 최근에 러셀 크로우가 신부로 나오는 엑소시즘 영화가 하나 개봉한 거 있거든요. 와, 그거 진짜 재미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맥빠지게 해결돼가지고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실 이 엑소시즘 영화는 구성이 똑같아. 애가 이상해. 좀 이상 행동을 보여. 병원에 가. 문제가 없대. 이상해. 졸라 이상해, 이제 점점.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 신부님이 와. 악령에 들렸다. 구마 의식을 해야 된다. 근데 또 거기 안에서 또 갈등이 있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바티칸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승인이 떨어져야 돼.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야. 너무 급해, 항상. 그래서 일단 해. 잘 안 돼. 마음을 다잡고 또 해. 와, 엄청나. 막 엄청 싸워. 그러다 결국 신부나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희생을 해. 누군가 희생이 항상 들어가 있어. 이것도 검은 수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악령이 어딘가로 들어간다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끝나. 구원 서사가 좀 있어, 마지막에. 이 구조 자체는 똑같고, 여기서 이제 아이가 보이는 이상 행동, 그리고 그 갈등들, 여기서 이제 좀 재미의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검은 수녀들은 그 부분에서 썩 좋지 못했다라는 게 의견입니다.